ABL 바이오 주주분들 그리고 제약 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 모두 안녕하세요. 주식발전소의 백소장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장 초반에는 굉장히 좋은 분위기로 시작을 했죠. 미증시도 어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좋은 흐름으로 좀 움직여주고 있었는데 수급이 여전히 외국인 수급이 좀 따라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개인 수급도 아직은 많고 특히나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46원, 7원 뭐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좀 높은 수준이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수급이 아직 쉽게 참여는 못하고 있고 조금 더 조정을 받으면서 갈 확률이 있다라고 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4천자리대에서 지금 지지부진한 모습이 오늘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900선 전후 자리인데 오늘은 크게 빠지기보다는 아마 이 자리에서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으로 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자, ABL 바이오 11월 4일 고점 돌파를 한번 또 이뤄냈고 고점대에서 지금 또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크게 눌리는 모습은 나오지 않고 있죠. 이 고가권에서 아마 지지력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빠른 시일 내에 고점 돌파가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좀 생각이 되고요. 지수가 좀 눌리고 안 좋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분위기도 조금 차분한 부분이 있죠. 크게 눌리지도 않는데 크게 올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지금 상황은 여러분들 여전히 고객 예탁금이 86조 8천억을 넘는 상황으로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한 상황이고요. 제가 지금은 유동성 장세고 이 유동성 장세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죠? 첫 번째는 추세였고요. 두 번째는 금리 인하였는데요. 지금 금리 인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표가 어제 하나 미국장에서 나왔거든요. 바로 ADP 비농업 부문 고용 변화인데요. 이 부분을 보실 때에도 물론 예상치보다는 좀 높게 나와서 보통 이게 높게 나오면은 금리 인하, 고용은 이제 안정적으로 되어 가니까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없다로 가기는 하는데 크게 늘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전 수치가 워낙 안 좋았었기 때문에 이 정도 뭐 크게 서프라이즈하게 는 부분이 아니라서 오히려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고점에 대한 인식도 있고 혹시라도 나올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특히나 고용이 계속적으로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오히려 지금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크게 올리지도 않았고 조금 올려줬기 때문에 괜찮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나왔던 미국 ISM 제조업 지표랑 물가 지표 같은 경우도 예상치 하회를 했거든요. 어쨌든 둔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를 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유리하죠. 그래서 제조업 지표도 금리 인하에 유리하게 나와줬고 어제 나온 요 지표들도 괜찮게 나왔다. 그리고 마켓 종합 서비스 구매가액 지수 요것도 이제 좀 낮게 나와서 전반적으로는 금리 인하에 유리한 지표값으로 나온 것 같아요. 미국 파월 연준 의장이 굉장히 좀 신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이터 디펜던트라고 해서 데이터를 보고서 판단을 하고 정책 결정을 내리는 사람인데 최근에 이런 데이터 값들은 금리 인하에 유리한 국면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 원래 고용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는 매월 첫째 주 금요일에 발표되는 비농업 고용 지수인데 지금 이게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때문에 발표가 지연이 되고 있어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참고할 만한 고용지표가 요거 하나예요. 근데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견조하게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금리 인하에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가 역시나 또 제약바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방향성 자체는 속도가 조금 조절은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유효하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시면서 우리 제약바이오 섹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유동성 장세의 또 하나의 조건은 추세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추세 부분에서도 우리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훌륭하죠. 추세를 보실 때는 주봉을 보시라라고 얘기 드리면서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게 요 20주선과 요 30주선 두 가지 선을 보시면 된다. 그리고 단기 추세는 여기 짧은 5주선을 보시면 된다라고 얘기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식으로 20주선을 타고 가든지 많이 밀린다고 해도 30주선을 타고 가는 흐름 이 구간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전부 추세를 타고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그 구간을 잘 지켜주면서 우상향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결국엔 이 유동성 장세의 주도주 흐름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다는 게 계속적으로 확인이 되죠. 그래서 지금 시장 흐름에서 금리 인하도 유효하고 추세도 잘 타면서 가고 있다면은 홀딩에서 수익을 키워봐야 된다. 이 조건이 들어맞는 겁니다. ABL 바이오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BBB 셔틀 플랫폼의 추가 파트너십이라든지 그리고 클라우딘 18.2와 사원BB 결합의 이중항체인 ABL111 임상 1상 결과가 26년 1분기에 나온다라는 거 그리고 이걸 통해 가지고 다른 허트 쪽이라든지 EGFR 쪽에 이중항체 이런 쪽에서의 추가적인 라이센스 아웃도 기대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플랫폼 GSK와 최대 4조가 넘는 규모의 기술 이전 발표도 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검증이 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추가적인 기술 이전 기대감도 깔려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산오피의 파킨슨병 치료제 임상 2상 진입까지 뭐 이렇게 다양한 쪽에서 항체도 그렇고 ADC, RNA까지 모달리티가 지금 다각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바이오 행사와 그리고 학회 이벤트들 그 이후에도 후속적인 파트너링이 어느 시점에라도 터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ABL 바이오 지금 주주분들은 잘 끌고 가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제 채널 처음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ABL 바이오를 정말 꾸준하게 커버를 해드리고 있어요. 10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그죠? 2주 전부터도 ABL 바이오 꾸준하게 ABL이 하고 있는 것들과 강점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기대감에 대한 것들을 제가 영상을 통해서 전해드렸거든요. 계속적으로 ABL 내용을 영상을 통해 전달드리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를 이번 영상으로 처음 접했다 하시는 분들은 채널 구독 한번 해주시고 이전에 올려드렸던 내용들 보시면은 ABL 바이오에 대한 강점들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들 좀 딥한 내용들까지 좀 다뤘으니까요. 그 부분 하나씩 보시면은 아마도 좀 더 ABL에 대한 확신이 생기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알테오젠이 다시 강세를 보이면서 고가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계속 얘기 드리지만 지금 시총이 28조 정도인데 이 종목 35조, 40조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 근거는 뭡니까? 일단 조만간 코스닥에서 코스피로의 이전 상장이 이뤄질 거다.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이제 코스피 대형주로 들어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중심으로 수급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알테오젠이 코스피로 넘어가게 되면은 더 많은 수급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준비를 착실하게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역시 키트루다 SC 제형이 FDA 승인을 통과를 하면서 실질적인 매출이 찍히게 될 거라는 거죠. 자,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글로벌 바이오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린 단일 품목이 바로 키트루다입니다. 그런데 이 큐트로다가 이제 SC 제형으로 미국에서 승인을 받게 됐고 이제 앞으로는 시간 오래 걸리는 정맥 주사 말고 2, 3분이면 맞을 수 있는 피하 주사 제형으로 가게 되겠죠. 이게 병원 입장에서도 그렇고 환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편의성, 효율성이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점차적으로 정맥주사 제형이었던 게 피하주사 제형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고요. 이 흐름이 한번 시작되면은 저는 기본적으로 10년은 간다고 봅니다. 그럼 그 사이에 알테오젠이 계속적으로 매출 마일스톤 달성하고 추가 매출 로열티까지 받으면서 이익을 계속적으로 챙길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머크와의 계약뿐만 아니라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다이치상큐라든지 그 외의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추가 기술 이전 기대감, SC 제형은 여러 가지 병종으로 뻗어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다른 적응증 임상에서 긍정적인 임상 1차 결과만 나와도 발전해 나가면서 기술 이전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잠재적으로 기술 이전이 더 열려 있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땐 지금 시총에 있어서는 안 되는 종목이 알테오젠이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매출을 찍으면서 가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고요. 영업이익률 보시면 말이 안 되죠. 그동안에는 연구 개발하느라 수익을 못 내다가 한 번 이제 터지니까 영업이익이 54%, 70% 이상으로 찍히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은 제약바이오 여전한 탑픽이고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는 거 우리 보유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아직 없는 분들도 지금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높은 자리라고 고점이라도 좀 부담은 되겠지만 좀 조정을 받고 흔들리는 자리가 와서 기회를 또 준다면은 해볼 수 있는 자리다. 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 5월 달부터 이 플랫폼 바이오에 대해서 알기 시작을 하면서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한테는 꾸준하게 추천을 드린 종목이에요. 지금까지도 커버를 드리면서 계속 더 갈 수 있다를 하면서 지금까지 온 종목이고요. 작년 말 올해 초에 30만 원대에서도 다시 한번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짚어드렸고 32만 원 눌릴 때에도 그러니까 이 눌릴 때마다 저는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주봉상에서도 보시면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탈하는 분위기가 나오는 적도 있었거든요. 제가 기본적으로 5주선 그리고 중장기로는 2, 30주선 보자라고 했는데 2, 30주선이 이탈했음에도 이 종목은 포기를 안 했어요. 왜? 앞으로 기대할 만한 내용들이 워낙 많은 거죠. 그래서 좀 힘든 시간들이 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지만 인고를 하면서 가져갔던 종목이 알테오젠이고 지금 이제 그 꽃을 키트로다 SC를 시작으로 해서 피워 나가고 있는 초입 단계라고 보기 때문에 자, 아무튼 알테오젠 주주분들 자, 아까 말씀드린 추세 홀딩 부분 잘 체크를 해보시면서 더 큰 수익으로 연결 지으시길 바라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리가켄바이오인데요.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는 소식이 오늘 하나 나온 게 있어요. 리가켄바이오의 LNCB74가 미국 일상 고용량 코호트 추가 승인을 받았다라는 내용인데요. 리가켄바이오와 넥스트큐어의 B7H4 표적인 LNCB74가 FDA로부터 글로벌 임상 일상 고용량 코호트 추가 승인을 획득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LNCB74는요, ADC 후보인데요. MMAE라고 하는 모노메틸 아우리스탄틴 E라는 게 있는데, 이 페이로드 기반의 다른 경쟁에 있는 B7H4 ADC 대비해서 더 높은 용량까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플랫폼의 안정성이 있다는 걸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또 이제 글로벌에 어필이 되겠죠. 아스코에서도 말했듯이 용량 증대가 지금 진행 중이고요. 이번 승인으로 인해서 더 높은 용량까지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초기 유효성 데이터는 2026년 상반기에 공개가 될 예정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리가캠은 임상에 대한 좋은 소식들도 계속적으로 들려오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열리고 있는 바이오 행사에서도 추가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년 기술 계약을 체결을 하다가 올해 아직 한 건 계약이 없는데, 이 부분이 그래도 11월, 12월 달에 나올 수도 있고요.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웬만하면 나와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가캠도 마찬가지로 지금 추세를 쫙 타주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홀딩을 잘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리가캠 같은 경우도 올해 초 들어가지고 좀 주춤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달부터 다시 탄력이 붙어주면서 30주선을 지지력을 보이면서 추세 우상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 고점인 16만 원대를 일단은 돌파를 하면서 안착을 하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 지금 이 리가캠이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들과 기대감을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 더 가자 홀딩을 지금은 계속 해봐야 되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D&D 파마텍인데요. D&D 파마텍이 사실 지금 이 10월 들어서 가장 먼저 스타트를 끊어준 종목이에요. 특히나 이제 D&D가 기술 이전하고 공동 개발하고 있는 메세라가 화이자 인수가 될 거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더욱 지금 주가가 화랑을 보이고 있고요. 화이자뿐만 아니라 여기에 지금 노보노디스크까지 메세라의 기술을 탐내하면서 지금 인수 경쟁이 붙은 상황이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새벽에 나온 소식인데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지금 노보노디스크가 D&D 파마텍 인수에 있어서 100억 달러까지 인수 금액을 지금 올렸거든요. 뭐 소송 얘기도 있고 했는데 화이자가 결국엔 메세라 인수에 더 매력적인 제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 단독 보도 기사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D&D가 계속적으로 상방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메세라 같은 경우는 시간외에서 지금 6% 7% 이상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몸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D&D의 가치도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되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 상승세를 충분히 즐기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D&D 같은 경우는 어제 매트 GG55에 대한 포스터가 비만학회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빠르게 나오자마자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내용을 올려드렸어요. 사실 영상에서 이제 녹화를 하고 올리는 부분은 좀 시간 차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급하게 전해야 될 소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식발전소 게시물에다가 올릴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급하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고 체크를 해봐야 되는 내용들은 여기에 올려드릴 거니까 제가 커버드리는 종목들이 있죠. ABL 바이오를 필두로 해서 D&D, 리가캠, 알테오젠 이 세 종목에 관한 중요한 내용들 같은 경우는 이 게시물을 통해서 올려드릴 거다. 그래서 좀 발빠르게 주요 소식들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채널 구독을 해주시고,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를 좀 해주시면은 이런 내용들이 나갈 때마다 핸드폰으로 알람이 가기 때문에 소식들을 바로 접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 데이터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긍정적으로 나왔다라는 부분들, 이게 또 주가 강세를 어제 추가적으로 올린 계기가 됐었죠. 여기에 이제 내일 미국 간학회에서 LBA 구도 발표가 있다. DD01에 대한 추가 데이터 발표가 있는데 이것도 기대를 해봐야 된다. LBA 구도 발표가 됐다라는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임상적으로 중대하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채택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어서 주가가 올라간 것도 있겠지만, 여기서 정말 긍정적인 데이터들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추가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 더 살아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안 그래도 D&D가 메세라의 기술 이전한 경구용 GLP와 메시 치료제, 이거를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이 탐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가능성이 높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D&D 자체적으로 추가적으로 임상 진행하고 있는 것들도 이런 기회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추가 애로에 대한 기대가 더 열릴 수 있다. 그럼 주가는 기대감을 먹고 자라니까 더 갈 수 있다는 부분으로 연결 지으시면 되겠죠. 자, 제가 ABL 바이오도 꾸준히 올려드렸지만 D&D 파마텍도 한 번씩 리뷰를 해드려요. 그래서 최근 영상 보게 되시면은 D&D 파마텍 매매 포인트와 목표 주가 체크해보자 라고 하면서 올려드린 영상이 있어요. 이거 보시면은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달성될 때마다 목표를 할 수 있는 주가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으니까 D&D 파마텍 하고 계신 분들은 또 이 영상 보시면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좀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상 참고하시고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구간에 지금 알테오젠이 굉장히 상승을 하면서 고가 경신 직전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지금 바로 나왔습니다. 시가총액 29조 원으로 코스닥 시총순위 1위인 바이오회사 알테오젠이
코스피로 이정 상장을 본격 추진한다라고 하면서 공시를 때렸네요. 상장 폐지 승인을 위한 의한 상정 결정이다라고 하면서 나와줬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알테오젠이 코스피 이전을 한다. 그러면 이 이후에 내년에는요. 제 생각으로는 무증이라든지 액면 분할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코스피로 진입하게 되면은 코스피 200 그리고 코스피 ETF 그리고 기간 자금이 추가적으로 들어오면서 이 커지는 시총에 담겨야 되는데 지금은 유통 주식 수가 너무 작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어려움이 있다라고 느끼면은 무증이라든지 액면 분할은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아직 공시가 나온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니까 이 부분도 한번 기억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무증을 못하는 이유가 있죠. 자본이 좀 딸리기도 하고 아직은 코스피 이전하고 내년에 마일스톤이 좀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실행을 하지 않을까로 예상을 해봅니다. 어쨌든 알테오젠의 긍정적인 건 뭐예요? 코스피 이전을 하면은 패시브 자금이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는 기정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상승의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로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지금 알테오젠 얘기도 있고 D&D 얘기도 있고 하게 되면서 리가캠도 이슈가 있었죠. 이렇게 되면서 ABL 바이오도 기대감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덩달아 올라와요. ABL 바이오도 아직 표출이 되진 않았지만 조만간 긍정적인 소식 한 방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각 파이프라인마다 그리고 각 하는 사업마다 모두 긍정적인 성과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계약건이 나올 수 있다. 여기에 대한 기대를 해봐야 된다라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요. 자, 아무튼 제약바이오 분위기 좋고요. 하반기 굉장히 좋은 분위기로 갈 겁니다. 계속 코스피, 코스닥 비교하면서 얘기 드리는데요. 코스피 이렇게 갈 동안에 코스닥이 못 갔다라는 부분들. 결국에는 코스닥이 올라와야 되는데 1060 넘어서면서 다시 고점 가는 흐름이 나와줄 건데 코스닥에서 이걸 끌고 갈 애들은 올해 누구밖에 없다? 제약바이오밖에 없다. 제약바이오가 가장 확률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ABL을 필두로 제약바이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잘 끌고 나가 보셔야 된다. 고점이겠지라고 수익 확정을 하지 마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방법 있죠. 추세를 보시면서 5주선 이어지면은 간다. 주봉에서 양봉만 나온다 그러면 간다로 보시고 홀딩을 잘 해보시면서 수익 극대화를 함께 이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후장 마감과 저녁까지 계속적으로 강세 흐름 이어지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끝까지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또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듣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